민수의 손이 싱크대 앞에서 미끄러져 서연의 허리를 감쌌다. 둘의 눈이 마주친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이러면 안 돼요. 서연의 작은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의 몸은 민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알아. 민수의 거친 숨결이 서연의 귀를 간지렸다. 손끝에서 시작된 불꽃이 두 사람의 몸 전체로 퍼져나갔다. 서연의 손가락이 떨리며 민수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고 민수의 입술이 서연의 목선을 타고 내려갔다. 주방에 흐르는 물소리만이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를 가려주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민수는 토요일 아침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56세의 그는 동네에서 손재주가 좋기로 소문난 목수였고 최근에는 은퇴를 앞두고 소규모 수리 일만 받고 있었습니다. 여보, 커피 한 잔 더 마실래요? 아내 혜진이 부엌에서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내일 출국하는 거지. 네, 컨퍼런스가 2주 동안이니까 집 걱정은 말고요. 박혜진은 대형병원 간호사로 30년째 일하고 있었고 내일 해외 간호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결혼 30년 차인 두 사람의 아침은 늘 이렇게 조용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혜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서연아. 무슨 일이야? 민수는 처제 윤서연의 이름을 듣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연은 혜진의 동생으로 42세의 싱글맘이었습니다. 10년 전 이혼한 후 아들 하나를 키우며 대학 행정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뭐? 수도관이세? 지금? 오늘은 우리도 좀 바빠서. 혜진이 잠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민수 오빠가 시간 될지 물어볼게. 기다려봐. 혜진이 수화기를 가리며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집 수도관에서 물이 샌대요. 업체는 다 주말이라 안 된다고 하고. 오빠가 가볼 수 있을까요? 민수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사실 처제와는 언제나 어색한 관계였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만 형식적으로 만나는 사이였고 단둘이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가볼게. 주소 알려줘. 혜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마워요. 내일 출국이라 짐 싸야 하는데. 서연이 혼자 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도구 챙겨서 갈게. 1시간 후 민수는 서연의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면바지에 하늘색 티셔츠를 입은 그녀는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형부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뭐. 어디가 문제인지 보자. 민수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담한 2층 아파트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싱크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아래에서 계속 물이 새요. 어제 밤부터 그랬는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민수는 싱크대 아래 수납장을 열고 몸을 숙여 살펴보았습니다. 파이프에서 물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고 바닥에는 이미 작은 물웅덩이가 생겨 있었습니다. 파이프 연결부가 느슨해진 것 같네. 내가 도구 가져왔으니 금방 고칠 수 있을 거야. 민수는 가져온 공구 가방을 열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좁은 싱크대 아래에 몸을 구부리고 작업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등이 약간 아팠지만 오래 해온 일이라 익숙했습니다. 형부,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서연이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민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파이프를 푸는 동안 물이 조금 더 샜지만 수건으로 잘 처리했습니다. 여기 커피요. 서연이 쪼그려 앉아 커피를 건넸습니다. 고마워. 민수가 몸을 일으켜 커피를 받았습니다.
손이 잠시 스쳤을 때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형부는 정말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언니가 항상 그러더라고요. 뭐, 오래 해서 그렇지. 너도 잘 지내? 아들은? 네, 덕준이는 지금 MT 갔어요. 대학 1학년이라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고 주말 내내 안 들어올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화는 어색했지만 잠시 휴식을 취하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혜진 언니 내일 출국하죠? 많이 바쁘실 텐데 이런 일로 시간 뺏어서 미안해요. 아니야, 괜찮아. 혜진이는 짐 싸느라 바쁘고, 나야 평일에 일하고 주말은 쉬는 편이니까.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싱크대 아래에 들어가 파이프를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다 보니 자세가 불편했고 등에 땀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이런. 갑자기 파이프에서 물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민수의 얼굴과 상의가 순식간에 젖었습니다. 형부, 괜찮으세요? 서연이 수건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민수는 급히 수도 밸브를 잠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셔츠가 완전히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얼굴에서도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안해요, 형부. 제가 수건 가져올게요. 서연이 황급히 욕실로 달려가 큰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민수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지만 셔츠는 이미 완전히 젖어버렸습니다. 옷이 다 젖었네요. 잠시만요. 서연이 방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덕준이가 두고 간 운동복이에요. 좀 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갈아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마워. 어디서 갈아입을까? 화장실에서 갈아입으세요. 젖은 옷은 제가 말릴게요. 민수는 운동복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젖은 셔츠를 벗고 수건으로 몸을 닦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나이에 비해 몸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단련된 체격이었습니다. 운동복 상의를 입으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수건을 들고 서 있다가 민수의 벗은 상체를 보고 놀라 굳어버렸습니다. 아, 미안해요. 노크를 했어야 했는데. 그녀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민수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수건 주면 돼. 서연이 수건을 건네주며 시선을 피했지만 민수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젖은 옷 주시면 말려드릴게요. 민수는 젖은 셔츠를 건넸고 서연은 서둘러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나온 민수는 다시 싱크대 수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작업했고 마침내 누수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됐어. 이제 새지 않을 거야. 서연이 다가와 확인했습니다. 와, 정말 감사해요.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 무슨 소리야, 돈은 받을 수 없지. 가족인데. 그래도 시간 내주신 거. 괜찮아, 정말로.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간단히 식사라도 대접할게요. 점심 아직 안 드셨죠? 민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이미 오후 1시가 넘었고 실제로 배가 고파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될까? 혜진이가 기다릴 수도 있는데. 짧게요. 제가 어제 만든 김치찌개가 있어요. 데우기만 하면 돼요. 그래, 그럼 고맙게 먹을게. 서연이 김치찌개를 데우는 동안 민수는 싱크대 아래 정리를 마쳤습니다. 이제 물은 새지 않았고 바닥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형부, 이제 다 됐어요. 밥 먹어요. 식탁에 앉아 김치찌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맛있었고 허기진 상태라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네. 요리 솜씨가 좋구나. 감사해요. 혼자 살다 보니 요리는 많이 해요.
대화가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이혼 후 서연의 생활, 아들 이야기, 민수의 일 이야기 등으로 화제가 이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게 힘들 때도 있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다만, 가끔은 너무 외로워요. 덕준이도 이제 대학생이라 집에 잘 없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민수는 그녀의 눈에서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매력적인 여성이었고 10년 동안 혼자 지낸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부는 어떠세요? 언니와의 생활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민수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우리, 30년 살다 보니 익숙해졌지. 대화는 많이 줄었지만. 그렇죠. 오래 살다 보면 그렇게 되나 봐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 서연의 손을 민수가 막았습니다. 내가 할게. 내가 밥을 차려줬으니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서로 양보하다가 결국 함께 설거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좁은 싱크대 앞에서 둘이 나란히 서자 자연스럽게 팔이 닿았고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연이 접시를 씻고 민수가 물기를 닦아 정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손이 자주 스쳤습니다. 그때마다 미묘한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형부 손이 거칠어졌네요. 일 때문인가 봐요. 서연이 민수의 손을 잠시 잡아보았습니다. 목수일을 오래 하다 보니 그렇지. 서연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갑자기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도 손을 빼지 않고 민수의 손을 잠시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이렇게 거칠어도 섬세한 작업을 잘하시네요. 오래 하다 보니까. 민수가 말끝을 흐리며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 외로움, 그리고 어쩌면 욕망. 설거지를 마친 후에도 두 사람은 주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형부 손 좀 씻으세요. 기름기가 남아 있어요. 서연이 민수의 손을 잡아 수도꼭지 아래로 가져갔습니다. 물을 틀고 민수의 손을 씻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에 민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네, 형부.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민수는 서연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입술이 민수의 입술에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짧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습니다. 서연이 물러서려 할 때 민수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외로움과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서연을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고 열정적인 키스였습니다. 서연의 손이 민수의 등을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고 민수의 손도 서연의 허리와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형부, 괜찮을까요? 서연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민수의 말은 끝나지 않았고 그의 입술이 다시 서연의 것을 찾았습니다. 서연의 손이 민수의 운동복 상의 안으로 들어가 그의 단단한 가슴을 어루만졌습니다. 민수도 서연의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괜찮아요? 서연이 주방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아무도 없잖아. 민수가 대답하며 서연을 싱크대에 기대게 했습니다. 서연의 블라우스가 완전히 풀어지고 민수의 운동복 상의도 벗겨졌습니다. 서연의 부드러운 피부가 민수의 거친 가슴에 닿자
두 사람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형부, 너무 오래됐어요. 서연이 민수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나도. 민수가 대답하며 서연의 목선을 따라 입술을 내렸습니다. 주방의 조용한 공간에서 두 사람의 호흡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수의 손이 서연의 바지 단추를 풀었고 서연도 민수의 벨트를 풀었습니다. 싱크대 위로 서연을 조심스럽게 앉혔고 그녀의 다리가 민수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네. 계속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주방에서 선을 넘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욕망이 폭발하듯 표출되었고 그들은 서로의 몸을 탐험하며 깊은 교감을 나눴습니다. 민수는 서연의 부드러운 피부와 따뜻한 체온에 취했고 서연은 민수의 강인한 손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이 점점 격렬해졌고 싱크대 위의 그릇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신음소리가 주방을 채웠고 민수의 거친 숨소리가 그것에 화답했습니다. 형부. 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민수는 그녀의 바람대로 움직임을 더 강하게 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함께 절정에 다다랐을 때 서연은 민수의 어깨를 꽉 잡고 그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민수도 서연을 꽉 안은 채 깊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잠시 동안 두 사람은 그대로 안겨 있었습니다. 현실이 서서히 돌아오고 그들이 방금 무엇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말 선을 넘었네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고 있었지만 후회하지는 않는 듯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이 순간에만 집중하자. 두 사람은 천천히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아직 어색함은 없었지만 이제 무엇인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혜진은 컨퍼런스를 위해 출국했습니다. 민수는 공항에 배웅을 나갔고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죄책감과 혼란이 교차했습니다. 2주 동안 잘 지내요. 밥 챙겨 먹고. 혜진이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그래, 너도 조심하고 건강해. 혜진이 떠난 후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이 더욱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서연과의 순간이 맴돌았습니다. 저녁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형부, 통화 괜찮으세요? 응, 혜진이는 잘 출국했어. 그래요. 저기 혹시 어제 일은?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후회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후회해?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문제예요. 후회하지 않아요. 민수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나도 후회하지 않아. 오늘 시간 되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일임을 알면서도 그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갈게. 그날 저녁 민수는 서연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수도 수리를 핑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왜 만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자마자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려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실로 향했고 소파에 앉기도 전에 서로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좋을 거예요. 서연이 민수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과 침실을 오가며 서로의 몸을 탐험했습니다. 첫날의 급한 욕망보다는 좀 더 천천히 서로를 더 깊게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일찍 서연의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처제와의 관계. 이것은 분명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일이었고 아내를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민수와 서연은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때로는 민수의 집에서, 때로는 서연의 집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중독된 것 같았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 점점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형부, 언니랑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느 날 밤 서연이 민수의 팔 안에 안겨 물었습니다. 소개팅이었어. 그때 혜진이는 간호학교 다니고 있었고 나는 막 일을 시작했을 때였지. 사랑했어요? 그랬지. 처음에는 정말 많이. 지금은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익숙해졌어. 30년 살다 보니. 사랑이 변하는 거야. 저는 남편이랑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혼했죠. 혼자 살면서 힘들지 않아? 민수가 서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하지만 이제는 적응했죠. 다만 가끔은 이렇게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워요.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민수는 서연을 더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혜진과의 관계는 오래전에 그런 따뜻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혜진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서연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 그들은 서로의 삶과 고민,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부, 은퇴 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서연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글쎄, 작은 공방을 열어볼까 생각 중이야. 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멋져요. 형부는 손재주가 좋으니까 잘 될 거예요. 너는? 앞으로의 계획은?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덕준이가 졸업하면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여행도 가고 싶고, 새로운 일도 해보고 싶고, 함께 하면 좋겠네. 민수가 말했다가 자신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미래를 함께 계획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서연도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좋겠네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샤워실에서 함께 샤워를 했습니다. 물이 두 사람의 몸을 적시는 동안 그들은 열정적인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민수의 손이 서연의 젖은 몸을 따라 내려갔고 서연도 민수의 몸을 탐험했습니다. 여기서도 해볼까요?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민수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민수는 대답 대신 서연을 샤워 벽에 기대게 하고 그녀의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물이 두 사람의 얼굴과 몸을 타고 흐르는 동안 그들은 또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샤워 후 그들은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형부, 처음에는 이게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당신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민수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너를 만나면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났어. 우리 이대로 계속 만나도 될까요? 민수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언젠가는 끝나야 했습니다. 혜진이 돌아오면.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순간만 생각하자. 그는 서연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의 컨퍼런스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귀국 날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수와 서연은 이제 그들의 관계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날이겠네. 민수가 서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이 시간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나도 오랜만에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 서연이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애정이 공존했습니다. 형부. 아니, 민수 씨. 우리 정말 끝내야 할까요? 민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어떻게 계속할 수 있을까? 혜진이에게는 알아요. 그저 아쉬워서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더욱 열정적으로 서로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민수는 서연의 몸을 천천히 탐험하며 그녀의 모든 것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서연도 민수의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려는 듯 그를 열정적으로 안았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서로를 사랑했고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어나서 옷을 입었습니다. 서연은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척했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봐야겠어. 집 정리도 해야 하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잘 가요. 민수는 서연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를 했습니다. 고마워, 정말로. 서연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물이 그것을 방해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민수가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서연이 그를 불렀습니다. 민수 씨. 그가 돌아보자 서연이 달려와 그를 강하게 안았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 시간을. 절대 잊지 않을게. 민수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작별했습니다. 민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어쩐지 더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 돌아오기 전에 집을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혹시 모를 흔적들을 지우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생긴 변화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혜진이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공항에 마중을 나갔고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보, 보고 싶었어요. 혜진이 민수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여행은 어땠어? 민수가 무거운 캐리어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혜진은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듣는 척했지만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듣고 있어요? 혜진이 민수의 생각에 빠진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응? 아, 미안. 조금 피곤해서. 집에 도착하자 혜진은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집이 깨끗하네요. 청소 열심히 했나 봐요? 혜진이 거실로 나와 말했습니다. 그냥 좀 한 거야. 서연이는 잘 있대요? 연락했어?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응. 며칠 전에 전화 왔었어. 잘 지내더라. 그래요? 내일 점심에 같이 만나기로 했어요. 언니가 해외 다녀왔다고 선물도 챙겨왔대. 민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해졌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혜진이 무언가를 눈치채지는 않을지.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피곤했는지 금방 잠이 들었지만 민수는 계속해서 뒤척였습니다. 서연과의 시간이 꿈만 같았고 이제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 세 사람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민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서연아, 이거 싱가포르에서 가져온 거야.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혜진이 선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언니.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
식사 중에 혜진이 물었습니다. 서연아, 요새 데이트는 어때? 누구 좋은 사람 없어? 서연은 잠시 민수를 바라보았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니, 그냥 혼자가 편해. 혼자 살면 외롭지 않아? 형부가 수도 고쳐준 이후로는 문제 없었지? 응, 괜찮았어. 민수 형부가 잘 고쳐주셔서. 민수는 불편함을 느끼며 음식에 집중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혜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민수와 서연은 잠시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너는? 그냥. 어색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나갈 거야.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서연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래요. 그렇겠죠. 혜진이 돌아오자 세 사람은 각자의 길로 헤어졌습니다. 민수는 회사로, 혜진은 병원으로, 서연은 대학으로. 몇 주가 지났습니다. 민수는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혜진과의 생활도 예전과 같았고 서연과의 시간은 점점 더 먼 기억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혜진이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서연이네 가볼래요? 덕준이가 대학 축제 티켓을 보냈대요.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서연을 다시 만나는 것이 좋은 생각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좀 피곤한데. 혜진이 혼자 가는 게 어때? 아이, 뭘 그래요. 가족 행사인데. 덕준이도 형부 보고 싶다고 했대요. 결국 민수는 동의했습니다. 오후에 두 사람은 서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서연은 문을 열고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언니, 형부. 서연이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서연아. 집 안으로 들어서자 덕준이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모, 이모부. 오셨네요. 덕준아, 많이 컸네. 대학 생활은 어때? 민수가 물었습니다. 재밌어요. 오늘 축제 재밌을 거예요. 빨리 가요. 대학 축제는 활기찼고 네 사람은 함께 다양한 부스를 구경했습니다. 민수와 서연은 직접적인 대화를 피했지만 가끔 시선이 마주칠 때면 둘 다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 떡볶이 맛있대요. 먹어볼래요? 혜진이 제안했습니다. 네 사람은 떡볶이 부스에서 음식을 받아 벤치에 앉았습니다. 혜진과 덕준이가 다른 음식을 사러 간 사이 민수와 서연은 다시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그냥 그래. 너는? 저도요.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민수는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현실이 아닌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후회해?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시간은 제게 소중해요.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할 때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혜진과 덕준이가 돌아왔고 네 사람은 다시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날의 나머지 시간 동안 민수와 서연은 평범한 가족처럼 행동했습니다. 형부와 처제로서 그리고 어쩌면 친구로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이제 서연과의 시간을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에 잠시 찾아온 열정과 설렘의 순간이었고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민수는 창고를 정리하다가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 전 혜진과의 데이트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두 사람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보, 뭐 찾았어요? 혜진이 창고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아, 이거 봐. 우리 옛날 사진. 혜진이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와, 우리 정말 젊었네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지.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진이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행복하지 않아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연과의 시간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은 그가 혜진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였습니다. 소통, 친밀함, 그리고 서로에 대한 관심. 혜진아, 우리 좀 이야기할까?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나, 최근에 많은 생각을 했어. 우리 관계에 대해서. 혜진의 표정이 긴장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에게 무관심해졌는지. 예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웃었는지.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냥 일상에 치여서 그런 것들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혜진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어요? 응, 정말로. 그날부터 민수와 혜진은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주말에는 데이트를 하고 잠들기 전에는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혜진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날 민수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찍 일어났네요? 혜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내가 피곤할 것 같아서 아침 준비하고 있어. 혜진이 민수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민수는 아내를 안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열정적인 순간뿐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일상에서의 배려와 관심 속에도 있다는 것을. 몇 주 후 가족 모임에서 민수는 서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민수는 진심으로 그녀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축하해, 서연아. 좋은 사람 만난 것 같네. 민수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형부.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함과 따뜻함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혜진이 물었습니다. 서연이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결혼까지 할 것 같아요. 그래,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 행복했으면 좋겠어. 여보, 우리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민수는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해지고 있어. 다시 시작하는 중이잖아. 집에 도착해 잠자리에 들기 전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서연과의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을지 모르지만 그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 민수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새로운 시작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혜진과 함께 그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그리고 새로운 여정을. 끝.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